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50시례에서는 2024년 9월 28일에 작곡가 이영자 선생님 주관으로 열린 제2회 영 아틀리에 홀 초청 음악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나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영자 선생님은 94세라는 연세에도 젊은이처럼 열정이 넘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올해 2월에 빈 악보를 물고 오는 불새라는 책을 출판하셨고 이번 가을에는 음악회를 기획하시고 또 한 권의 책이 10월에 출판될 예정이라고 해요. 활동적이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분이시죠. 선생님 댁 건물 지하에 있는 콘서트 홀인 영 아틀리에 홀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6분의 한국 작곡가의 곡이 연주되었어요. 첫 곡인 조인선 선생님의 곡 까미노 6-C4 피아노를 피아니스트 이윤희 님이 연주했어요. 이 작품은 삶의 끝에서 들려지지 않지만 부를 것 같은 노래를 상상하면서 2016년에 소리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해였던 2016년에 테러, 지진 등 지구상에 여러 가지 어두운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 사랑과 평화를 구하는 게 아닐지, 그리고 삶의 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소리 그림, 기도 등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곡을 연주하던 피아니스트가 연주 도중 갑자기 일어나서 A4 용지 한 장을 피아노 건반 뒤쪽에 있는 현줄, 그러니까 피아노 줄이 있는 곳에 놓더라고요. 다시 연주를 하면 피아노 곡과 함께 종이가 부르르 떨리는 소리도 함께 들리는 생소한 방법으로 연주하고 연주 도중에 말을 하는 등 무척 낯선 곡이었어요. 두 번째 곡은 진규영 선생님의 가곡 소나무와 남해 금산 두 곡이 연주되었어요. 저는 성악을 전공한 터라 가곡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서양 가곡과는 다른 느낌의 가락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소나무의 위상을 암시하는 장중한 서주 뒤에 성악 파트에서 소나무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뻗어가는 가지들은 피아노 반주에서 표현했답니다. 남해금산은 한국의 설화를 시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음악적으로도 민속가락을 처음 사용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에 연주된 곡은 강순미 선생님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아리랑 판타지로 미국 세종문화회 주최 제1회 음악 콩쿠르의 바이올린 지정곡으로 선정되었던 작품이었어요. 한국 민요 아리랑 선율을 주제로 만든 곡으로 경쾌한 경기도 아리랑과 엇박의 강원도 아리랑의 특성들이 주제와 변주, 즉흥적인 요소들로 뒤섞여 진행되는 곡이었어요. 2023년 뉴욕 필하모니 피아노 퀸텟단의 요청으로 피아노 오중주 곡으로 편곡되어 연주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민요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리랑은 2012년에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대요. 그날 연주회에서는 옥타브를 스킵하면서 오르내리는 아리랑의 선율이 역동적이면서도 변주와 기교가 화려한 곡인데 연주하던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의 호흡이 무척 잘 맞았어요. 다음 순서는 이만방 선생님의 곡 피아노를 위한 수상이었어요. 이만방 선생님은 이영자 선생님의 제자로 올해 여든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당신보다 더 나이든 제자도 많다고 하셔서 다들 웃었어요. 이만방 선생님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셨어요. 원래 한 트리오의 위촉으로 쓴 삼중주곡에서 사악장을 중심으로 피아노 독주용으로 재작업을 했고 딸에게 헌정한 곡이라고 해요. 다음에 연주된 곡은 이건용 선생님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랩소디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님을 위해
1998년에 작곡된 곡이었어요. 다소 느린 서주적 부분과 빠르고 리드미컬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특정한 장단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전통 음악에서 나타나는 리듬, 특히 농악의 빠른 부분에서 느끼는 흥을 염두에 둔 곡이라고 해요. 우리의 전통 음악의 리듬이 서양 악기와 이루는 조화가 멋있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순서로 이영자 선생님의 솔로 가야금을 위한 죽음의 정화가 연주되었어요. 축복의 아흔에서 백을 향해 가며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숨차고 기쁘지만 삼라만상 자연의 평화로 화합 기결되고 정령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내 몸보다 더 큰 영혼을 안고 끝없는 신비의 세계로 돌진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영 아뜰리에 홀 음악회에 참석하면서 청중과 연주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연주자의 표정이나 악기의 울림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음악을 통해 어떤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생각이 들고 음악으로 교감하는 시간이었어요. 연주도 잘했지만 작곡가 6분이 모두 참석하여 함께한 것이 또한 뜻깊었어요. 이영자 선생님께서 미국 현대 작곡가 존 케이지가 40대에 쓴 피아노 독주곡 4분 33초라는 곡을 젊은 시절에 접하고 황당하셨던 경험을 올해 출간하신 책에 쓰셨어요. 연주자가 악보를 들고 나와 인사하고 피아노에 앉았는데 건반에 손을 얹었다 움직였다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침묵의 몇 분 뒤에 퇴장을 했대요. 선생님은 아니 저게 뭐야 하면서 언짢은 마음에 화도 나고 불쾌했다고 해요. 하지만 젊은 시절 처음 접했을 때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 음악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쌓으면서 차츰 영혼 속으로 녹아 치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침묵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음악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 무궁무진한 소리의 향연이었고 끝없는 영감과 치유의 보고였다고 하셨어요. 현대 음악은 때로는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깊이를 알고 들으면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쓰신 책 빈 악보를 물고 오는 불새에서 이영자 선생님의 스승이자 20세기의 현대음악의 거장 올리비에 메시앙에 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강의 시간에 내 음악은 200년이 지나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영자 선생님께서 200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날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점에선 스승의 말이 진리라고 동의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시대를 앞서가며 창작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느껴졌어요. 이번 음악회는 원로 작곡가들의 작품 위주로 연주되어 더욱 뜻깊게 느껴졌어요. 40-50명 정도 모여 진행된 작은 음악회였지만 선생님의 기획력이 대단하시고 선생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1층과 지하에서 열린 만찬의 시간에는 너무도 정성이 들어간 풍성하고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로 모두 즐거움과 친교를 나누었어요. 선생님은 외교관이셨던 남편과 함께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시고 그곳에 계실 때 만찬 준비를 손수 하셨던 터라 음식 솜씨가 남달리 좋으셨는데 이제는 선생님 따님과 쌍둥이 외손녀 그리고 선생님의 제자인 조성희 선배와 한혜리 선배 외에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오신 모든 분들에게 차고도 넘치는 식사 준비를 해주셔서 역시 선생님은 넘사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식사와 마실 것, 과일까지 부족함이 없나 살펴주시고 챙기셨어요. 저희 쪽으로 오셔서 2월에 출판된 책을 사인까지 해주셔서 무척 감사했죠. 선생님과 기념사진도 찍고 담소도 나누며 귀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제 삶에 이런 멋있는 분을 나의 스승님으로 모실 수 있었던 일은
축복된 일이죠. 맞아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정말 행복한 일이죠. 집으로 돌아와 선생님의 책을 열어보았어요. 책 머리에 쓰신 마음을 가득 담아 쏟아내는 모든 예술은 뼈를 깎는 고통을 함께 했어도 행복이고 삶의 목적이었다. 오늘 어설픈 90 넘은 영혼이 깃든 이 책은 내가 걸어온 인생에 담담하면서도 뜨겁게 쏟아낸 삶의 발자취이다 라는 말씀은 오래 여운이 남았어요. 선생님께서 손님들과 농담같이 100살까지 사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항상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선생님은 강원도 평창에서 초등학교 때 일본인 스승에게 처음 피아노를 배우고 해방 후 독학으로 피아노를 공부해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에 입학했지만 6.25 전쟁이 바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96일 동안 지옥의 바닥에서 굶으면서 피부치를 찾아 헤매이던 어느 순간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무엇을 하며 살까 생각했는데 순수 창작음악, 영혼을 쏟아낸 음악을 만들겠다는 섬광 같은 영감이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영자 선생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 처음 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음악의 열정은 변함없으시고 스승님의 제자 사랑 또한 눈물겹도록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 잃은 제자를 위해 장도 봐주시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의 옷도 사주시고 직접 스웨터도 짜주셨어요. 엄마 없어도 용기 잃지 말고 아이들을 잘 기르라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뜨개질 하셨을 선생님을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서 요즘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문득 박경리 선생님의 식기절 중에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라는 문장이 떠오르네요.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음악회를 다녀오면서 감정과 정서를 순화시키는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달은 김경수님이 아내를 사랑해 주셨던 이영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른 스승의 노래를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57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잠들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보이시다. 아하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하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해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위해 결에 위해 일하오리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